더운 날씨에 화면이라도 조금 시원하게 보이실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 한번 노타이 차림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채널 24K 하소영의 단도직입입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읽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가 정말로 어떤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거를 읽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간행되거나 발표되고 있는 매체들, TV, 무슨 각각 채널들, 각 신문 지면들, 이것을 보고 읽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매체들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현 위치, 이 현재의 상황, 이것을 시시각각 날카롭게 포착하고 보도하는 이런 일을 잘 하질 않죠. 그래서 사실 그런 쪽의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국의 매체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미중 갈등 같은 것이 심각해질 때, 이런 때 이제 우리 채널 24K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 이제 참고로 하는 게 VOA, Voice of America라고 하는 방송이지요. 이거 미 국무부의 공식 방송입니다. 국무부가 돈을 떼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참고하는 것 같은 게 이제 RFA, Radio Free Asia라고 하는, 이거는 미 의회가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아시아 일대 안보나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라디오 매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는 게 데일리 NK 같은 거. 이거는 NK가 노스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면 금방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사태에 주목하는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그를 지원하는 세력들, 이들이 만든 이러한 이제 방송 매체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일대를 이제 관찰하는 데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게 SCMP, South China Morning Post라고 하는 홍콩에 있는 영국계의 매체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블룸버그 통신 또는 이제 유럽계인 영국이 주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것들, 이런 데서 우리 동북아의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자료들을 얻고 정보를 얻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이제 상황, 그런 뉴스를 받아보다가 보면 이게 서로 연관되면서 이게 전반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간추려서 포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유튜버들이 우리 국내에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상당한 전문성도 갖추고 이런 유튜버들이 이제 참 많이 생겼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그들이 요즘 내놓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의 전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결코 단기간, 그거 일정한 중기까지를 전망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 내에 원만하게 타결이 되고 공존의 모델로 돌아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중국의 시진핑의 독재 권력의 강화, 이것을 첫 번째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나라의 독재 권력이 강화될 때 그 독재 권력이 강화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러한 독재 권력이 자리 잡을 때 주변에 끼치는 부작용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독재 권력이 중국과 같은 14억 인구씩이나 가지고 있는 대국에서 그러한 현상이 진행될 때에 그 영향은 주변의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지요. 결국 이러한 독재 권력의 강화는 중국의 내부적 생산성을 약화시키게 되고, 이미 지금 이제 민진국퇴에서 국진민퇴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채널 24K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간 경제를 앞세우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을 뒤로 물리던 민진국퇴로부터
독재 권력을 강화하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앞세우고 자본주의적 모델에 의해서 돌아가던 민간 경제를 뒤로 물리는 국진 민퇴로의 전환. 이것이 중국에서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중국의 자본주의적 생산성은 당연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1대1로의 국제적인 확장력도 급격하게 쇠퇴가 될 수밖에 없고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독재가 강화되는 것을 거기에 똑같이 논리적 궤를 같이 가고자 하는 나라들이 결코 많을 수가 없다라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지요. 게다가 중국이 1대1로를 진행시키면서 지난번 채널 24K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각 국가에 뿌려놓는 총체적인 부패, 그리고 중국 경제력의 영향력의 강화, 이런 것들을 1대1로에 참여하던 국가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 물론 이 속에는 최근에 뭐 1000년 만에 처음 보는 기상이변이다, 뭐 이런 대홍수 사태에다가 각종 사건, 사고, 뭐 질병의 만연, 이런 내부적인 혼란도 이러한 현상, 이런 중국의 위기 현상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이 틈을 파고드는 미국의 전략, 이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죠. 최근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노골적으로 티베트의 지도자들을 직접 날아가서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EU 세력들과 결합을 해서 흔들기 시작했고, 지금 시작한 거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된 일입니다만, 중국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프간의 탈레반 세력하고까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웬디 셔먼이라고 하는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가면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에 갔다라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편한 일이 아닙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힘, 이런 것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곧 막강한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중국이 이미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홍콩의 문제와 대만의 문제, 이것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대만은 미국이 지금 우리가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앞을 깔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만을 미국의 전력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날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고, 미국의 전통적인 최강의 우방인 영국까지 여기에 가담하고 있지요. 일본은 이미 대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이것을 이미 선언한 바 있고, 최근에 와서는 독일과 프랑스까지가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청나라 말기에 열강이 몰려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이제 스트레스가 강화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히스테릭한 반응이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감지가 되지요. 외부로 통하는 인터넷망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청년 공산당 조직에 대해서 마오 사상을 주입하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동경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이 마오의 모택동에 배지를 달고 경기에 참가한 것이 주목을 끌었지요. 이러한 중국의 발작적인 중화주의의 강화, 이 현상은 중국의 외교의 모습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ARF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의 안보 포럼, 여기에 참여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동맹의 강화와 그 훈련의 강화를 아주 강도 높게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고
사드 배치까지를 다시 물고 늘어진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이 아주 참 고약한 성조 말에 우리 조선조 말에 우리의 특임 정권 대사와 있던 위안스카이 원세계라고 하는 인간의 전횡을 방불케 하는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주한 중국 대사는 아주 노골적으로 국내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정견을 발표한 것까지를 그따구 정견 내놓으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할 거야라는 노골적인 내정 간섭까지를 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느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이번 충청북도 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북측 세력 또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을 한반도의 헤게모니를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아도 북쪽 세력이 대한민국의 각종 선거, 특히 지금 현재 집권 세력과 대항하고 있는 반집권 세력 간의 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노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계산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번에 김여정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훈시 같은 것이겠죠. 그 훈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김여정이 이런 때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진 이유는 결국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준동하고 있는 친북 세력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의 집권 세력이 대를 이어 한 번만 더 집권한다면 한반도를 베트남의 모델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 것. 그 계산이 들어있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이 얘기는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던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정황들을 전부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이 기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쪽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지금이 바로 북측에서 김씨 왕조의 레짐을 체인지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북측은 온 세상에 알려져 자신들이 먼저 발표함으로 해서 온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식량난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모조리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는 국내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군부와 소위 백두혈통 간의 갈등, 이것은 간단없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경로로 그 변화 현상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의 변화, 역사적인 변화,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북측의 김씨 왕조의 붕괴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달리 의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중국의 백그라운드 하에서 베트남 형태로 만든다는 것.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옛날에 베트남인들은 있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북측이 스스로 붕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통일로 가는 길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의 변화를 현재 집권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결국 미국의 선택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우파 또는 애국 세력, 그쪽은 미국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힘의 결집을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채널 24K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미군의 철수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측 세력에 병합된다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아니라 막바로 유엔의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한 우리의 현 위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의 야당이라고 하는 세력,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발 자기 스스로들 자성하고 스스로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 줄 수 있기를 간곡히 빕니다. 국가 붕괴의 말기에 이르러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속만을 따라서 사분오열하다가 지리멸렬하고만 옛 자유월남의 국민들 또는 그때의 그 정권의 모습,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